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이 후보자께서는 지금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무거운 짐을 가지고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 후보자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정말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요구 같습니다. 윤대혜 검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말에 검찰 개혁하는 척 꼼수를 부리다가 그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국민들은 그 평검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위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가 만약에 잘못 발송되는 사건이 안 벌어졌다면 국민들은 정말 평검사들은 그래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감쪽같이 속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고 많은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검찰 개혁의 의지가 과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보면 4가지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될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검사들이 또 수사관들이 자기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감찰 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희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게 하고 있고 자기 비리에 대해서는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또 권한을 행사하지 직무의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그런 잘못된 의식구조 자체를 혁파하고 제 스스로 낮은 대로 임해서 모든 간부들도 밑에 후배들 또 밑에 수사관들하고 같이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하위 상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사력 미진 문제, 수사력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인력도 충원해서 더 이상 검찰이 이렇게 무능력한 검찰이다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제 보관입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구체적인 보관들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꼭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정치 검찰의 문제와 비리 검찰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오후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비리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은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엄한 아버지 상이 필요하다. 사탕이 아니라 회초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지금 후보자께 제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 하겠습니다. 정말 검찰 개혁을 제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박수 받으면서 떠나셔야 될 텐데요. 그렇게 바라시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검찰총장 중에 17분 중에 불명예 퇴진하신 분이 9분이나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에 대한 롤모델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불명예 퇴진하신 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불명예 퇴진하지 않고 2년 동안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분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반면교사하고 잘된 사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라가서 성공한 검찰총장으로서 또 검찰을 제대로 이끌어간 총장으로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분석까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분석은 해봤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엔 좀 부적절하다. 지금 제가 어떤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거북스러울 수도 후보자께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이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사들의 지지만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검찰총장의 상이 있었습니다. 김종빈, 김준규 총장 같은 분이 그 구체적인 예인데요. 이분들이 주로 보면은 검찰의 기득권이나 검찰의 권익 이것과 국민들의 어떤 의사 이런 것들이 충돌했을 때 검찰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자처하면서 저항하다가 각종 개혁에 저항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들의 검사들을 위한 검찰총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대통령의 지지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검찰총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상대 총장 같은 분이시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의 지지만 우선시하는 분. 쉽게 말해서 2년의 임기를 무난하게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사건이 안 터지게끔 그냥 자리만 보존하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개혁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각종 내부 사건이 터져가지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을 보면 결국은 한 가지로 통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지지를 우선시하는 검찰총장이 되지 못하고 검사의 지지나 대통령의 지지나 가족의 지지만 우선시하는 그런 총장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검찰총장이 되기? 저는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국민이 원하는 검찰, 또 국민이 믿어줄 수 있는 검찰,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 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보완이 전제돼서 돼야 이제 폐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언론에도 그렇게 기사화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폐지 보완과 동시에 혹은 뭐 폐지를 먼저 우선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꼭 순서가 보완이 돼야 폐지할 수 있는 겁니까? 가급적 서둘러서 그렇게 보완 조치가 선정이 되고 폐지가 돼야 부패사의 공백이 없을 것이다라는 저의 염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보완이 우선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취지죠. 서둘러야 된다는 서둘러야 된다는 후속 취지죠. 조치를. 그 서둘러야 한다는 그 취지의 그 부서는 수사 부서가 아니라 일선청의 특별수사를 기획, 지휘, 지원하는 그런 전담 부서 이걸 말씀하신 거죠? 지금 대검에 있는 형사부, 공안부 그런 파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파트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대검의 그 어떤 전담 부서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수사 기능은 담당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특임 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일반 특수 사건을 지청의 특수부에서 처리하고 중대형 특수 사건을 맞춤형 TF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별도로 특임 검사 제도도 확대 운영하겠다. 이게 좀 약간 모순적으로 보이는데요. 논리적 모순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예,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사건들은 지검 특수부를 보강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검 특수부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중대형 사건들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뭐 고지검장급의 특별수사 본부라든지 또는 뭐 차장검사급의 특별수사 단이라든지 이런 식의 규모형 맞춤형 TF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이고 다만 그 중에서도 보통 99%의 사건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공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일일이 지휘를 하다 보면 이전 중수부에 대한 직접 지휘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었듯이 그런 사건에게 똑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비리에 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특임 검사 제도를 그때 확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결국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지휘권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직접 지휘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상정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특임 검사도 보고만 한다고는 하지만은 임명 자체를 검찰총장이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찰총장이 지원받는 이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 특임 검사라는 게 뭐 겉으로 보기에만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는 어떤 관여가 되는 그런 제도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게 뭐 중수부하고 비슷한 거 중수부처럼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잠깐 예, 말씀드려도 그런 오해가 우려가 있을 수 네,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오해 때문에 잠깐 설명을 올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찰 부문의 특임 검사도 검찰총장이 일체 수사 과정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렇게 하면 검찰청 규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전적으로 특임 검사 책임하에 모든 수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되 검찰 시민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에 의한 통제가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는 게 이 특임 검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는 어떤 그런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임 검사제를 활용한다면 일종의 검찰 내부의 특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원래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 다는 그 역할을 하는 댓글녀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선거 사범이었던 거 맞습니다. 선거 사건. 그러니까 공안부에서 처음에 아마 배당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국정원장이 스스로 내부 게시판에다가 여러 가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그러한 내용의 지시사항을 올리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단순히 선거 사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기강을 물랑케 하는 이런 사건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유신 시대에 국정원 중앙정보부의 그 국내 정치 공작 정치 이러한로 회귀하는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단순한 공안 사건에서 이미 확대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안부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어떤 태스크포스 팀이나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이렇게 좀 개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규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인력, 전문 인력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서 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수사 체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공안부는 이제 국정원과 서로 업무상 협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안부의 이 국정원장의 정치개혁 사건을 맡기게 되면 굉장히 그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존의 정치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자들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면 답변서에 보니까 사건평정위원회에 통한 무죄평정 그리고 법무부의 통보, 인사의 반영 조치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그런 서면 답변을 올린 이유는 지금 일종의 정치적인 오해를 받고 있는 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옥석을 가려서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반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아까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정리, 반성, 사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그냥 전향적인 이야기 나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후보자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시더라도 일선 검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마치 어떤 감정적인 반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를 보고 있을 우리 검사님들에게도 제가 그래서 당부 말씀 겸해서 드리는데요. 이런 과거사 정리 반성하고 사과하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뭘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 이런 차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에 대한 다짐의 측면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정함에 있어서 결국은 과거사에 대한 정리, 반성이 통찰이 있어야만 바로 미래에 대한 방향성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검찰로 되돌아간다기보다는 그런 검찰로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서기 위해서 바로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좀 감정적 반발이나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같은 것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과거사 정리를 하고 할 때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실제로 좀 약간의 감정적 반발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추진했던 과거사 정리가 단순히 과거사 정리로 그친 게 아니라 법원의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공판 중심주의, 불구속 재판 원칙, 이 큰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 과거사 정리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좀 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사 정리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때 반드시 자기 성찰을 통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검찰 개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찰 개혁에 대한 것도 뭐 막연히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으니까 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감으로만 접근해서는 좀 어쩔 수 없이 뭐 따라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그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검찰 조직을 흔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시도로 하는 게 또 아니고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찰의 기존에 갖고 있던 권한의 집중 또는 권한 남용 같은 것들을 좀 분산하고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러한 시도들은 단기적으로는 마치 검찰 조직의 흔들기나 검찰 조직의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약간의 허탈감을 검사님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서고 개별 검사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더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찰 개혁은 미래지향적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또 더 나아지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 비리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작년에 검찰 비리가 연이어 터졌을 때 사실 외부 인사로 감찰부장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여러 가지 검사 비리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대책들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외부 인사를 감찰부장으로 채용하는 부분은 이미 2006년도 경에 참여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검찰청 법까지 개정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 검사로 임용을 했다가 이제 2012년에서야 그게 외부 인사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희가 볼 때는 이 감찰부장 외에도 감찰부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가급적이면 외부 인사로 공개 모집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찰본부의 외부 인사 채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제 식구 감싸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런 당연한 상식적인 선에서 검사가 같은 검사를 감찰하고 검사가 검사의 죄를 수사하고 이거는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찰부장 외에도 감찰본부의 직원들에 대해서 외부 인사로 확대 채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전 감찰 기능 강화에 대해서 기존에 보면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진 뒤에야 감찰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전 감찰, 예방적 감찰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관 같은 건 있으십니까? 지금 기존의 감찰 파트에서도 암행 감찰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예방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사전 적발이 어렵고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지휘 책임을 강화시켜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지휘 책임도 물어야 그 부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에서도 비리 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뭐 안 같은 거 있으십니까? 결국 그것은 변호사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마침 그 작년 검사 비리가 연이어 터졌을 때 저희 의원실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없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에 제한이 없었는데 그 직무와 관련 없는 그 비위에 대해서도 등록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등록심사위원회 구성에서 현직 판사, 검사, 정관 출신 변호사를 최대한 배제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저희가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안 심의 때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